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공무원 소식 어제 MBC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공무원의 엽기적인 행각과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환경미화원들에게 자신을 교주라고 부르게 하고 자신이 투자한 주식을 사라고 강요하기도 했다는데요. 피해자들은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영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원 양양군의 한 환경미화원 숙소. 남성 3명이 이불 안에 또 다른 남성을 넣고 밟기 시작합니다. 덩치 큰 남성이 양양군 7급 공무원 A씨. 이걸 계엄이라고 불렀습니다. 안 밟을 경우나 약하게 밟을 경우 똑같이 저희도 이불에 들어가서 똑같이 하겠다고. 그런데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 A씨에게 이 이불말이 폭행은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본인 주식이 내려가니까 저희를 밟아도 안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더 재물이 더 있어야 올라간다. 그러면서 본인을 교주, 환경미화원들에게 찬송가를 부르게 하면서 이불 안에서 밟는 의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피해는 괴롭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정 주식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공무원은 주가를 올려줄 재물이 더 필요하다며 미화원들에게 주식 구매를 강요했습니다. 2명은 100주, 1명은 10주의 주식을 샀습니다. 야, 10주 살았어? 응. 잘했어. 오늘 안 들어와, 이게 뭐 계좌이체인 줄 알아? 내일 확인할게. 넣나 안 넣나 확인 계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에 넣어오니까 잘했어 뭐 이러면서. 주식이 떨어진 날엔 쓰레기 수집차를 운전하던 공무원이 운전대를 놓는 위험한 상황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세게 하고 가자. 난 보험도 없어. 우린 옆에 타 있다가 사고 사러 가는 거야. 핸드폰을 이렇게 거치대에 놓거든요. 근데 이게 파란불이 되면 그냥 운전대를 놔버려가지고 이제 옆에서 제가 좀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도 만들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괴롭힘은 3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또 맞아야 되네. 또 욕먹어야 되네. 또 뛰어야 되네. 이런 걱정이 지금. 앞서 쓰레기차를 일찍 출발해 미화원들을 괴롭힌 걸 체력 단련. 빨간 속옷은 서로에 대한 소속감이라고 해명한 공무원은 이번엔 주식을 가르쳐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액으로 여윳돈으로 해라. 계좌 개설해. 주시고 얼마를 넣어. 지금 사 이렇게는 안 했어요. 해당 공무원은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환경미화원들에게 사과하며 보도를 막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공무원의 엽기적인 가혹행위. 어제 뉴스데스크를 본 많은 시청자들이 큰 충격과 함께 분노를 나타냈는데요. 더 놀라운 건 해당 지자체인 강원도 양양군이 MBC 보도 전에 이런 피해 내용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김인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계엄 시작이라는 말과 함께 환경미화원들에게 가해졌던 엽기적인 가혹행위는 지난 7월부터 이어졌습니다. 새벽부터 퇴근까지 그가 산 주식이 떨어질 때면 미화원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게 주식이 내려가면 파란색이니까 파란 색깔 쓰면은 완전 환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파란색 쓰네 이러면서. 환경미화원들은 6개월 계약직, 미화원 수험생이라는 불안한 신분. 언제 해고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괴롭힘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7급 공무원의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는 매번 집요하게 이들을 조여왔습니다. 욕도 웃으면서 하고 괴롭힐 때도 그는 웃었기 때문에 가혹행위를 본 주변 공무원들도 그냥 웃고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별로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가장 내 깔끔하게 보내줄게. 더 큰 절망은 폐쇄적인 지자체 구조에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가혹행위를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보도 하루 전 양양군 측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에게 면담은커녕 분리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받지 못한 미화원들은 가해자를 피하기 위해 휴가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팀장이 알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근로기준법엔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순간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지만 양양군은 보도 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 후 시민들의 분노와 비판이 커지자 양양군은 그제서야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와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시작 시점은 월요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공무원이 쉬는 휴일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서 일단은 월요일쯤에 바로 대기 발령 조치하고. 양양군은 다음 주 읍면장을 전원 소집해 또 다른 가혹 행위가 있는지 일제 점검을 벌이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가 내가 더 비밀을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라는 의미심장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던 당시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모 씨인데요. 특검 수사를 피해 도주했다 붙잡힌 이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갑을 찬 채 압송되는 50대 남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이모 씨입니다. 지난 10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이 씨의 자택을 찾아가 압수수색을 벌이자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도주했습니다. 충북 충주 농막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먹거리를 사러 휴게소에 갔다가 달아난 지 34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관여하셨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김건희 여사가 특검은 이 씨를 조사한 다음날 곧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씨가 구속 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특검 측 증거와 의견 진술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건진법사를 처음 소개해준 인물로도 알려진 이 씨는 김건희 씨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는데 2009년 말부터 2010년 9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두 사람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특검은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주가 조작으로 얽혀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도 최근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2013년 김건희 씨는 이 씨에게 난 돈을 대고 너는 기술을 대는데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특검은 여기서 기술이 주가 조작을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2년에는 이 씨가 도이치 2차 주포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며 도이치 쪽은 손 떼려 한다고 말하자 김건희 씨가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해 초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던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재판에서 공개됐는데요. 김 전 차장에게 극우 유튜버 영상을 보내면서 한남동을 지키는 시민들을 생각하라며 자신의 체포를 막으라고 주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한남동 관저 앞에서 환호하던 지지자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후 관저 곳곳엔 철조망과 차벽이 설치됐습니다. 요새처럼 변한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비밀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대화가 재판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엄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자 김 전 차장은 대통령이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는 데에 아무 걱정 없도록 철통같이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어 경호처는 정치 진영 상관없이 국군 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하라는 윤 전 대통령에게 김 전 차장이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합니다.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이 46%까지 높아졌다고 주장하는 극우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김 전 차장에게 보냈습니다. 투표장에 갔던 그 지지자들의 지지율을 회복을 하면 계엄 선포를 하는 1차적인 이제 목표를 전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한남동을 지키려고 추위에 애쓰는 시민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전 차장은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고 답했습니다. 극우 유튜브 영상을 동원해 경호처에 체포 방해를 주문한 겁니다. 탄핵 심판 때도 구속 취소로 풀려났을 때도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도 방청석에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알리겠다며 오늘부터 전국 순회 규탄 대회에 돌입했는데요. 정작 당 안에선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이 먼저라는 의견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민생 레드카드 규탄대회 첫 장소로 부산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 지역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며 시장을 방문해 민심도 들었습니다. 이어 연단에 오른 장동혁 대표는 자신을 레드 스피커라고 소개한 뒤 곧바로 이재명 정권을 겨냥했습니다. 대장동 항소만 포기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을 포기한 총체적 포기 정권이라며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힘을 지키기 위한 선거가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선거입니다. 우리가 왜 움츠리고 있어야 합니까? 울산에서도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강조하며 지지자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11곳에서 장외 집회를 열어 대여 투쟁에 총력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대여 공세에도 여전히 20%대에 머물고 있는 당 지지율. 당내선 공세에 앞서 고강도 혁신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예 당명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가 하면 일부 재선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잘못했거나 했던 부분들 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특히 윤어게인 절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연에 대한 거 명확히 밝히는 게 맞다. 대체적으로 그런 취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절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도 그 스토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겸 일주기자 장동혁 대표의 취임 100일이기도 한 다음 달 3일 장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당 관계자는 장 대표 역시 외연 확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세 번째 방문국인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해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취임식 때와 똑같은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화합과 다자무역의 복원을 강조하며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순방 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남아공 댄스팀의 깜짝 환영식이 이어집니다. 하룻밤 휴식 뒤 G20 정상회의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통령. 의장국인 남아공의 나마포사 대통령이 반갑게 이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 흰색, 붉은색, 남색 줄무늬 넥타이로 통합을 상징했던 이 대통령은 오늘도 같은 차림으로 경제 회복을 위한 세계 각국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회원국 20곳과 초청국 16곳, 또 28개의 국제기구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자무역 체제의 회복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연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G20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 등 G20 회원국 중
중견국들의 모임인 믹타 협의체 다자회담과 함께 프랑스, 독일과의 양자회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촉발된 자국 중심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자무역을 강조하며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요하네스버거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두 나라 대표가 마주치면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일본의 침략국가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계속해서 일본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베이징 이피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 개막 리셉션. 시진핑 주석 대신 참석한 중국 리창 총리가 각국 대표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다카이치 총리와의 외나무다리 만남을 기대했지만 일본은 총리 대신 외무심의관이 참석하면서 첫 번째 만남 기회는 불발됐습니다. 내일 갈라 만찬 등 20개국 대표가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잦은 만큼 일본은 중일 간 만남이 곧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를 만날 일은 없다고 누누이 밝혀와 남은 일정에서 어떤 장면이 전개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李强总理没有会见日方领导人的安排，请日方自重。 최근 중국은 전쟁 범죄 역사를 거론하는 방식으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주재대사관은 다카이치 총리가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 한다는 만평을 SNS에 올렸고 일본 주재대사관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군국주의 국가라고 비판하면서 일본 같은 나라가 다시 침략 행동을 하면 유엔 헌장에 따라 중국 등 유엔 창설국이 직접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영인민일보도 다카이치 총리가 군사적 제약을 완화하려고 위기를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은 일본이 내년 1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려고 의사를 타진했지만 중국이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지역 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놓고 의사단체가 강한 유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료 공백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할 의사들이 대안 없는 반대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골에서는 공중보건의가 부족해 흔한 감기약을 처방받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아이가 아파도 갈 병원이 없어 지역을 떠나는 게 현실입니다. 소아과 그런 거 없으니까. 소아과 애들 키우는 사람은 다 순천으로 가야 되잖아요. 응급 환자가 발생해도 대처할 응급의학과 전문의 한 명 없는 지역병원이 태반입니다. 실제 지방 국립의대 5곳은 필수 과목 의사 수를 절반도 못 채우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대안으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따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일본과 유럽 등이 도입했고 국내도 경남과 전남 등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선발 인원은 의료계 등과의 논의로 결정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의사 수만 늘리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심각한 유감을 먼저 표하겠습니다.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 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먼저 도입하고 환자단체는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억지 주장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지역에서 의료 접근성을 높여 국민 건강권을 보장할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것 자체는 저희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이르면 2027년도 입시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또 다른 의정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김치의 세계적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김치의 날이 공식 지정됐고 수출용 김치에 우리가 제안한 배추의 영문명인 김치 캐비지도 쓸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 김치의 날을 맞아 광주에선 대규모 김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런던에서도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킹스턴 구에서 김치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직접 담가서 먹으려고 하는 영국인들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She was from Busan but lived in Chorwon. But she's not here anymore, so she could not teach me, so I came here to learn. K 열풍을 타고 말레이시아에서는 김치의 건강 효능에 관심이 많습니다. Regularly for my probiotic intake. It's so good. 이런 열풍에 힘입어 김치 수출은 지난해 4만 7천 톤까지 늘었고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5개 국가 16개 지역에서 김치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또 그동안 수출 원재료 표기에 중국 배추라고만 표기해 왔는데 이제 우리가 제안한 김치 캐비지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치의 인기에 편승한 중국산 저가 김치 공세도 만만치 않아 K김치 고급화 전략과 발효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중국산하고의 경쟁이 아니라 웰리스, 미식이라든지 그런 발효 식재료 시장을 이끄는 그런 고급 카테고리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11월 22일 김치의 날에 맞춰 1122명의 시민들이 금남로 광장에서 김장 만포기를 담그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로를 공산주의자, 독재자라 부르며 격렬하게 물어뜯어왔던 사이라 이번 대면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화제였습니다. 이 훈훈한 만남의 속내가 무엇인지 LA 박윤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브리핑룸 책상에 앉은 미소 띈 트럼프 대통령 옆에 공손히 손을 모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서 있습니다. 맘다니의 당선을 필사적으로 반대했던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덕담이 쏟아집니다. I think you're going to have hopefully a really great mayor. The better he does, the happier I am. 기자들의 곤란한 질문을 앞장서 막아주기까지 합니다. You think President Trump is a fascist? I've spoken about. That's okay. You can just say yes. Okay. That's easier. It's easier than explaining it. I don't mind. Why did you fly here? Aren't trains greener? I'll stick up for you. You know, the plane takes you 30 minutes. 맘다니 당선인 역시 최고 권력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Appreciated the time with the president. I appreciated the conversation. 둘은 뉴욕시의 살인적인 물가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Comfortable living in New York City under a Mamdani administration? Yeah, I would. I really would. Especially after the meeting. Absolutely. 기대했던 난타전은커녕 화기애애한 모습에 트럼프의 강성 지지층에선 맘다니가 훌륭하면 공화당에 투표할 필요가 있냐는 반발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두 사람의 이익이 맞아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30대 정치신인 맘다니는 체급을 키우는 동시에 정부 예산 지원 중단 걱정을 잠재우고 트럼프는 앙수까지 품는 통 큰 정치인 이미지에 약점인 민생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켜 그야말로 윈윈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 1월 맘다니 시장이 취임해 자신의 공약대로 급진적 정책을 펴고 그런 맘다니를 공격하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면 트럼프의 태도는 다시 바뀔 수 있다고 외신들은 전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신안 여객선 좌초 사건 속보입니다. 선박 운항을 감독하고 지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선장이 운항하는 3시간 반 동안 단 한 번도 조타실에 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오늘 중으로 선장을 중과실 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사고 조타실에는 1등 항해사와 조타수만 있었을 뿐 선장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객선 운항 규정에 따르면 해당 사고 해역은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하는 구간이었지만 선장은 제주에서 여객선이 출발한 오후 4시 45분부터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3시간 30분 동안 단 한 차례도 선장실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이후에는 일부 선원에게 자신이 제때 근무한 것처럼 증언하라고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선장은 항해사가 위험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날 위험성은 극히 드물거든요.
추사한 바로는 선장은 이 배의 선장으로 승선을 해서 한 번도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걸로. 1등 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열렸는데 항해사는 방향 전환 구간에서 뉴스를 봤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환자분들에게 죄송스럽고 특히 임산부분 한 분 계셨는데 그분께 더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해경은 목포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사고 당시 선박 충돌 위험을 감지하는 항로 이탈 경보를 꺼놓은 경위 등 관제사 3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